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오늘 FOMC 회의 결과 CPI 어떻게 나오는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FOMC 회의가 끝이 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와 파월 의장의 이야기보다는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에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반응을 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CPI가 일단 둔화되면서 시장은 파월 의장보다는 이제 CPI 인플레 잡히고 있구나 이런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 1회 정도로 좀 줄일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또다시 상승을 했고요.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간밤에 급등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오늘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특히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 2024가 개최가 되면서 물가 둔화 지표와 함께 삼성전자가 다시금 8만 전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이와 함께 우리 시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여전히 좋은 이벤트들을 대기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투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또 수출주로 탈바꿈했죠. 음식료 업종,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미국의 5월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유가증권 시장, 우리 시장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섹터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완성차 기업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던 게 이제는 부품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톡은 오늘 특집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봐야 되겠죠. FOMC 회의 결과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점도표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서 또 어떤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특집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소화해야 되는 하루입니다.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PI가 먼저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수단에서의 가격 움직임도 크게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CPI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도 모두 밑도는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5월의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상승을 했고요. 2021년 이후로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플레가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자 이제 시장은 그 다음에 발표될 FOMC와 제롬 파월에 집중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모두가 예상을 했던 대로 동결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은 세 차례에서 한 차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또 연준은 이날 전도표와 경기 전망을 통해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5.1%로 전망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0.25%포인트 한 차례 인하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일부 여전히 두 차례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발표되는 지표들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올해 최종적으로 몇 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를 올렸던 이슈였죠. 간밤에 확실히 되는 이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관세 38.1%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들에게도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전기차에게 10%의 관세를 매겨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관세 인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각 업체마다 서로 다른 관세율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아디 같은 경우는 17.4%가 증가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38.1%의 추가 관세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했다면 유럽에서는 작년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해외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도 50% 넘게 증가했다라는 수치도 있었는데 일단 작년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산 전기차 자동차 비율이 시장 안에서 7.6%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될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맞불을 내놓게 됐을 때 또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또 유럽과 중국에 대한 글로벌 밸류체인이 굉장히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에게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장관 회의를 앞두고 미국 측에서 이 대러시아 제재를 대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걸쳐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대중 판매가 금지된 최첨단 반도체가 제3자를 통해 중국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무기 생산에도 타격을 주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등의 수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또 기타 상품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증가를 통해서 러시아가 군대를 계속 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공작 기계와 또 기타 제조 장비의 수출이 러시아가 무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는 현재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인데 이어지는 날카로운 규제로 인해서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까지 번질지 이 부분도 분위기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빅 이벤트 두 가지를 좀 소화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체크해 볼까요? 네,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로 꼽혔던 CPI와 FOMC가 잘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좀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물가 3년 만에 가장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드라인 역시 2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의 상승세 보였고요. 거주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연준의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상보다 빠른 수준의 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이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삭제를 했고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이전 2번에서 1번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 인하를 4번으로 올렸다라는 점. 장기금리 전망을 기존의 2.6%에서 2.8%로 상향했다는 부분은 고금리의 장기화 가능성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시장이 다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누를지는 않을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이었고 다우만 약세로 좀 마감했고 S&P 500이나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금리와 달러 하락 전환하면서 긍정적이었고요. 방어주 대비 자유소비재가 크게 오른 점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의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나타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CPI 둔화 시그널에 시장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분위기인데 국내 증시의 출발 예상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변동성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제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양봉을 나타낸 것이 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약간 주도주격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삼성전자도 엣지 디바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라든지 레거시의 반도체 반등 이 부분을 시장은 약간 주목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눌려왔던 주가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에 염두를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중소형단에서는 화장품입니다. 일단 10일까지의 수출 담정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좀 불을 뿜었고요. 일단 그 아마존에서 국내 셀러 모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럼 결국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또 미국향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일단은 그 달러 원 환율이 아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진 개선, 그다음 호실적 계속 좀 지속될 전망이고 수급이 가장 주목하는 종목은 최근에 J2K 바이오입니다. 동사는 현대 바이오랜드 출신의 인력들이 이제 설립한 화장품 소재 기업인데요. 천연 자원에서 추출한 소재를 하고 있고 균주 추출을 통해서 생산한 바이오 소재를 화장품 브랜드나 ODM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큰 회사들은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코스알엑스 쪽으로 소재를 납품합니다. 달팽이 소재랑 히알루론산 소재 납품하고 있는데 코스알엑스가 2004년에도 탑라인 성장이 8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동사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에선 자외선 차단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동사가 자외선 차단제 수혜주로도 주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난징 코스모스를 통해서 선크림 소재 외주 제작하고 있고요. 코스메카나 PF 네이처 쪽에 납품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콜마에도 선크림 소재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푸드 쪽으로는 뭐 라면, 김밥에 이어서 김치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이 수급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 밸류체인 쪽으로는 LG노텍, BH 포함해서 바닥에 눌려있던 ITM 반도체까지 살아나는 모습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으면서 출발 역시나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도 시장의 주도주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알아보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21일부터 미국 당뇨병 학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당뇨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복제약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치매부터 암까지 다양한 질환에서 효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매출 추정치는 2033년까지 최고 1,500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커져가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학회 개최로 주목받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종목도 골라야 할지 길건우 대표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간밤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얘기는 안 해줬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나 방향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나 이런 성장주 쪽에 우리가 또 투자를 좀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금리 인하되면 성장주 뭐 이제 이런 그 카테고리제가 항상 묶여서 가잖아요. 저는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간밤에 제약바이오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별로 미국에서는. 없었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원래 작년 말 올해 초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3번은 할 거다. 그렇죠. 라는 거였는데 이제 아예 한 번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해봤자 좀 원래 9월이면 할 거다라는 건데 한 번이면 이거 또 늦어질 수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조금 식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보면 대부분 이제 M7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그 여파는 여전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이오 쪽이 조금 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기존에 돌 거 다 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시장 흐름 자체를 보면은 너무 빨라도 빠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가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이게 흐름 자체가 기관들이 뭐 거의 개인들 조금 사기 시작하니까 바로 팔아버리고. 바로 팔고, 예.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또 바로 팔아버리고 이게 이마만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반기 때 바이오는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금리 인하가 1번이고 2번은 사실은 이제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이랑 중국 쪽이랑 열심히 바이오도 싸우고 있죠. 네, 예, 그렇죠. 아마 한 7월쯤 되면은 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자세한 거는 그때 돼봐야 되지만 결론은 미국 쪽에 대한 바이오 기술 유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찌됐건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감사세가 있을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MS도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들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장 대형사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랑. 호재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미국에서 바이오 법안이 이제 7월에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CDMO 쪽은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럽 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것만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플러스 알파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타개하고자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합병 이슈들. 근데 합병 이슈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건 사실은 그 자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효율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전기 측면에서 아마 수익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펜트라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 쪽에 이제 신제품이 나왔죠. 근데 실적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BM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판매하는 뭐 이런 회사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40% 정도는 이미 확보했다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지금 아마 하반기 내로 뭐 이제 추가 등재까지 된다라고 하면 점유율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형주,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도 괜찮다라는 또 관점. 다른 업체들은요? HLB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세요? 네,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고 바이오 쪽은 항상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전체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하방 압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바이오 쪽의 이슈는 뭐니 해도 다이어트입니다. 네.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지금 미국 쪽에서도 올해 기준으로 M7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만 네.
유럽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에 항상 노보노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효자인 당뇨병 치료제가 어찌됐건 비만 치료제로 바뀌었죠. GLP-1 수용체를 기반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조금 훈풍이 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봐야 됩니까? 뭐 제 주변에도 이 네. 비만 치료제에 네. 진심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사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느끼는 거는 특히 이제 40대 중반 저희 좀 또래쯤 되면은 여기 네. 진심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살이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약물의 힘을. 근데 이게 어찌됐건 효과가 좋다 보니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보면 한미약품에서 아마 이번 달에 전임상 결과가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야 전임상, 임상, 일상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 비만 치료제는요 베이스가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그쵸. 이상, 삼상은 안전성과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건데 기존에 원래 이제 잘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 진행 단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미약품에서도 6월에 전임상 하고 나서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시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기업 같은 경우가 조금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사실은 이제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피아로 네, 맞는 그렇죠. 거, 먹는 경구로 거, 하는 네. 거. 그래서 그래야지 꾸준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또 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이오 쪽 하반기 때는 조금 자세히 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아스코나 이 바이오 USA가 끝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 좀 상존하고 있네요.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중에 여름이 찾아왔고 또 당뇨병 학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좀 선별을 했는데요. 국내 제약사들이 GLP-1 기반의 비만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GLP-1이란 체내에서 식욕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호르몬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전거래 0.8%가량 상승했는데 이번 달에 개최를 할 당뇨병 학회에 출격을 해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 비임상 연구 4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현재 3상을 진행 중인 에페글레나이트대에 있는 차세대 기반 약물들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단 주가는 4거래일간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좀 회복했던 5일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은 소폭의 반등을 하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펩트론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의 방향성이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매주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한 번 투여했을 때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대감 속에 최근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4만 원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K이노엔이나 한독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완성이 됐거나 완성이 임박한 기업들과 손을 잡고 국내 시장 진출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두 기업의 희비는 조금 엇갈렸지만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 자체는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먹는 비만약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D&D 파마텍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0.3%가량 하락했습니다. 다만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이렇듯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걸까요? 주가의 방향성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개별 이슈 속에서 끊임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자 고은별 앵커도 역시 비만 치료제 진심이었나 봅니다.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종목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거 볼까요, 대표님? 저는 하반기 때는 비만 치료제도 좋지만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상승과 하락폭이 네, 그렇죠. 굉장히 네.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이 이제 수익을 보기가 사실은 힘들 수도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수치 하나 알려드리면 네. 어찌됐건 셀트리온을 보는 게 좋고요. 셀트리온. 네, 지금 미국 쪽에서 1인당 저희가 그 의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GDP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의료 비용이 미국이 인당 17% 정도 쓴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보험이 워낙 건강보험이 네, 잘 그쵸, 돼 그쵸. 있는데 미국 쪽은 사보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사실은 유럽과 미국을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하는 의료 비용에서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은 이 의료 비용을 낮출 수 낮추니까. 있거든요. 네. 효과는 똑같고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데 셀트리온이 아마 하반기 때는 진펜트라 아까 얘기했던 이제 새로 런칭한 제품 네. 자체가 매출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도 사실은 뭐 올해 3번에서 1번으로 떨어진 것처럼 아마 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는 조금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가 어려운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다. 네. 사람들의 주머니는 어찌됐건 최대한 비용적인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미국 쪽 사보험 시장에서 40% 정도는 이미 확보를 했고 진페트라가 아마 하반기 때 뭐 추가 확보한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주가 상승폭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는 잘 못 그렇죠. 갑니다. 네. 근데 이제 매출도 늘어나겠지만 합병 효과가 아마 하반기 때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어서 매출 늘어나고 비용 줄어들으니까 수익성은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는 셀트리온이 하반기 때는 조금 대장으로 네.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 매출액이 3조 4천억입니다. 네. 작년 대비하면 57%가 증가한 수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셀트리온은 뭐 미국 생물보안법 요 수혜는 삼바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사실은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네. 아마 효과는 있을까요? 효과는 사실은 조금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약가 인하, 그 아마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네. 주가 상승폭은 셀트리온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미국 쪽에서 잘 선방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한병 이슈 또 하반기에 이야기가 나오면 뭐 오늘 DS 투자증권이었나요? 리포트 보니까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 셀트리온 그런 제목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셀트리온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 저희가 이주연 대표께도 알려드렸는데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방금 앞서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삼바. 주목을 두 하고 분 다 있습니다. 대형주 보시는군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조금 기대감이 좀 뒤로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를 해놓고 이제 바이오주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중 갈등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뭐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이 리쇼어링 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를 했던 뭐 IRA 법안으로 인한 전기차 애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개편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뭐 새롭게 미국 안에서 그쵸. 뭐 리튬 광산도 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두산 밥켓이라던가 이런 현대건설기계 이런 건설기계 기업들이 굉장히 또 잘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공통점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 사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그리고 기업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좀 두드러지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를 하지는 못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흐름이 계속해서 끊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뭐 약화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심화가 되면 심화됐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수혜를 조금 더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는 게 이 머크사의 키트루다 제품인데
이 머크사이 키트루다 제품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이제 키트루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품으로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이 그 비만 치료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비만 치료 일라이릴리의 그 젯바운드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젯바운드의 원료 약품을 공급하는 게 또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에요. 우시앱텍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번에 그 미국의 중국을 어떤 제재를 걸면서 생물보안법에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게 우시앱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앱텍이 빠지게 되면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 도난의 이 이제 FDA 승인을 곧 하게 되는데 이 일라이릴리가 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대형주를 주셨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형주는 또 다른 제약바이오보다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때 한번 저희도 매수를 해보는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K푸드 테마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시작한 상승의 랠리가 냉동김밥과 아이스크림, 막걸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K푸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이 40억 달러에 달했고요. 여기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정부가 식품 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1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식품주들 정부 지원과 함께 더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먹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또 강한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수출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뭐 미국에선 엔비디아, 애플 이런 종목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음식료 업종이 달려가니까 시장이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한데 이제는 근데 또 음식료 업종이 뭔가 이제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업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황 자체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올해 금리 인하를 3회를 예상을 했었는데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이제 후퇴가 된 거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아직은 금리 동결 기조가 조금 더 네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 기조에서는 이 수출 그리고 이 수출로 인해서 실적이 실제로 동반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그런 업종 중에서 지금 좀 두드러지게 실적 성장세가 보이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중앙 아시아 쪽으로 순방을 가면서 네. 경제 사절단을 꾸려서 그렇죠.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K푸드 수출 활로를 이제 모색하겠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이제 식품 업종에 대한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좀 모멘텀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사실 재작년부터 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기후 뭐 엘니뇨 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원자재들 그러니까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특히 22년도에 굉장히 크게 좀 급증을 했다가 다시 좀 이제서야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수출까지 좀 더 늘어나면서 이런 콜라보 현상들이 지금 현재의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동결 기조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 자체는 수출이 좋게 나오는 그런 업종들에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곧 있으면은 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그렇죠. 실적 발표 시즌에 또 맞춰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 위주로 계속 관심이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우양이라던가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이렇게 좀 호재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들을 좀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는데 네.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뭐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하고 좀 부진하게 흘러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까지도 앞으로 좀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뭔가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음식료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갈 수 있다. 수출이나 실적에 뒷받침되는 업종들은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음식료 업종 하니까 또 궁금한 것이 최근에 이 백종원 대표 더본 코리아가 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것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뭐 시장이 어쨌든 뭐 백종원 대표는 되는 사람은 계속 된다고 시장이 또 이렇게 음식료 업종으로 집중이 되니까 더 뭔가 배가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으로 관심을 좀 환기시켜주면서 유동성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 흐름 좋죠.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데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곰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 관련 기업들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돌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식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각 품목당 대장주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엄선해 봤는데요. 최근 K푸드에 대한 섹터 확장력이 김과 막걸리를 넘어서 삼계탕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김과 관련된 냉동김밥 관련주죠. 우양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13% 이상 상승하면서 10,000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미국 마트에 냉동김밥을 수출한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 수익률만 보게 됐을 때 157%가량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면 대표 기업인 삼양식품도 전일 2.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60만 원 선을 넘어서 상태이고요. 1분기 수출이 82%가량 증가했다.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꾸준한 주가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걸리 대장주인 국순당 같은 경우엔 전일 보합권에 마감했지만 직전 거래일은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매도 물량으로 보합권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50여 국에 막걸리를 수출하고 있다. K푸드가 막걸리까지 확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크림 대장주라 불리고 있는 롯데 웹푸드 같은 경우엔 전이 한 걸음 쉬어갔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땐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돌연 강한 상승이 나왔던 건 마니커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삼계탕이 유럽으로 수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닭 관련 기업 마니커 FNG뿐만 아니라 할인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장주 성향을 가지면서 17%가량의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과연 K푸드의 열기와 확산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최근에 주가 흐름, 음식료 업종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주연 대표와 종목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라면이 오르더니 김밥이 오르더니 이번에는 아이스크림도 오르고 음식료 업종 전부 다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의 픽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세요? 이번에는 두부를 판매하는 두부요? 풀무원. 아, 예. 풀무원이요? 네, 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이제 해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네. 그런 업종들에 주목을 그렇죠.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식품 비중이 한 18% 정도 되고요. 그 풀무원도 안에서 수출을 많이 하나요? 네, 한 6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수출하죠? 두부. 아, 두부요? 아, 예. 네, 두부 수출하고 있고요. 네, 아. 그런 두부 관련한 이제 비건 음식들 그런 것들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부 미국 비중이 한 12% 정도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년도에 한 9%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2% 이상까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요 공장들 미국에서 한 4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 이런 동네가 아니죠. 그 지역들의 지역, 공장을 네.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라던가 H마트, 그러니까 한인마트인데 여기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거는 품목을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에 네네.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규 지역, 그러니까 채널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새로운 지역으로 좀 확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쵸. 성장성이 있느냐 이건데 아무리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동력이 돼줄 수가 없습니다. 좀 그게 힘들죠. 근데 일단 음식료 업종들 중에서도 롯데웰푸드가 굉장히 잘 갔던 게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가 또 전 세계 또 인구 1등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도라는 나라에 진출을 했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음식료 업종 중에서 성장주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 네. 시장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신규 지역이나
그 채널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업종들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풀무원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금리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네. 예, 소비가 현재는 좀 제한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빠르게 소비가 개선될 여지를 좀 급하게 찾아보긴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상단을 제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출이 그 동반이 되는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그 이 재무제표로 찍히는 네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는 그런 점에서 이제 품목을 늘려나가고 있고 이제 좀 미국 안에서도 빛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좀 동반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내에서 그 두부 그리고 이제 아시안 푸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추세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선호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 증가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외 법인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외형 확장이 계속해서 동반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풀무원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차트를 좀 찾아봤는데 차트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풀무원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3월, 4월 계속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일단은 다른 뭐 농심이라던가 뭐 삼양식품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뭐 신고가 쓰고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거는 맞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상승 여력이 더 있는 만큼 지금 구간 이제 어제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꾸준히 주가의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풀무원, 음식료 업종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데 풀무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차트 길게 한번 보시면 아직 뭐 그전에 평균적인 가격에 아직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길건우 대표께도 음식료 업종 하나 알려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 보세요? 전 또 대형주입니다. 네, 요즘 안정적인 거 많이 보시는군요. 시장이 또 이럴 때는 또 이제 그 제가 안전한 거 좋아해서 무게감 있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비율입니다. 네. 어찌 됐건 뭐 곡물 가격 오르고 뭐 유가 오르고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음식료 업종에서 주가가 잘 가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은 내수에 집중된 기업보다는 그쵸. 해외 매출 수출, 비중이 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큰 기업들 위주예요. 왜 그러냐? 어찌 됐건 뭐 곡물 가격 많이 오르고 해도 해외 매출 비중 높고 점유율 높은 데들은요. 가격을 그대로 전가시킬 수 네, 있습니다. 그쵸. 네, 판가를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CJ 제일제당 보시면 올해에만, 이번 달에만 지금 뭐 김 올렸죠, 참기름 올렸죠, 가격들 다 올려요. 왜 그러냐면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 사실은 뭐 엘니뇨 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후가 안 좋아지면요, 곡물 가격이 오릅니다. 그때 이미 정가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라니냐가 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엘니뇨는 온도가 올라가면 오는 거, 떨어지는 게 라니냐인데 라니냐 때도요 소맥이랑 대두 같은 경우가 가격이 엘니뇨 때보다 더 오릅니다. 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과 MS를 많이 높게 잡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꾸준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삼양이랑 CJ 제일제당 같은데 삼양은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조금 오르긴 했고 네. CJ 제일제당도 상단을 높이기는 했지만 누가 먼저 뚫을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CJ 제일제당이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CJ 제일제당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CJ 제일제당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38만 원 돌파를 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작년이나 작년에는 뭐 워낙 안 좋았고 재작년에는 어쨌든 40만 원대를 유지했었는데 4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올해 예상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 40만 원 초반대를 계속 유지했을 때 실적 자체가 매출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한 이제 30조 원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원대였거든요. 근데 네. 작년에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1조 2천억,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가도 뭐 매출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그때 수준으로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CJ제일제당도 결국에는 이제 7월에 발표될 실적 잘 보면서 네. 한번 반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실적 모멘텀 받으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잘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로 시장에서 확인해야 할 이슈들 포착해봤는데요.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탑 송민석입니다. 최근 날씨가 매우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핫한 날씨만큼 국내 증시도 좀 불타오르기 기대해 봅니다. 우선 전일 뉴욕 증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나스닥이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덜 오른 것으로 발표되면서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자 기술주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날 기존 금리를 5.25에서 5.50%로 재차 동결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러다 보니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좀 축소했습니다. 당분간은 고금리 기조를 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연준의 발표 이후 증시의 상승폭은 좀 다소 줄어들면서 혼조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근데 애플이 한때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와 같은 이 기술주가 견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 속에서 고용 시장이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반등 우려가 누워지는 점은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또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연준이 이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추가 진전하는 모습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점도표상에 당초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전망치를 1회 인하로 축소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이제 선물 옵션이 동기 만기일이며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FOMC와 CPI 발표 대기 속에 경계감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등이 상승을 했고 기관은 3거래일 만에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5,800개양 넘게 순매수하면서 투자 심리를 그래도 좀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은 이런 지수적 흐름보다는 이 테마성과 이 개별주 위주로 좀 반응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식품주들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K푸드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종목 활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양이나 RG비전, 마니코 FNG, 혜태제가 식품, 그리고 국순당 등 강세 흐름을 보였고 아무래도 이 식품센터에서는 좀 아직 좀 다양하게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도 이제 화장품 관련들이 PR을 필두로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갭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 추격보다는 한 템포 물러나서 보시는 것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유럽연합에서 중국의 전기차 관세를 통보하면서 10%에서 25% 부과한다는 통보 내용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나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테슬라에서 217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 적용 예정에 따라서 제주전자 재료나 남은신소재, 또 이녹스 등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신고가 흐름인 만큼 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아직 눌림이나 수급 이탈 여부가 이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중국을 상대로 인공지능 규제 폭을 넓히면서 GAA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의 첨단 반도체 기술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전해지면서 아직 규제의 방향성은 이제 정확하게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국내 기업의 업체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점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나 태성, SKC 등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공략주는 이제 범한 퓨어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SOFC 주목, 수소 전지를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가부터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안내해드리니 앞전 매집 이후에 물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탑 송민석이었습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오늘 장 출발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지금 막 지나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역시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언급 그리고 미국의 CPI가 우리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결정보다 오히려 CPI 지수에 둔화된 CPI 지수를 더 환호하면서 여기에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형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살펴봐야 할 이슈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데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역시 열리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됐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마켓 스탠바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호 팀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볼 텐데 이상엽 이사님부터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이슈들, 개장 전 탑3 어떤 걸 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시장 예상 체결 동시효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 5% 각각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5월 CPI가 이제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코스피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이제 고점이었던 부분이 2770선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비트 강화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소부장도 이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어제 전일 한미반도체랑 두산이 신고가를 보였고 또 오후 3시 전후에는 삼성전자 또 이렇게 반등 시도도 나왔음을 살펴봤을 때 오늘 또 마이크론도 4%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26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역시나 이쪽 반도체 소부장 쪽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계속해서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쉬었던 쪽이 SOFC입니다. 테마로도 볼 수 있겠지만 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블룸 에너지가 오늘 반등 시도를 보였죠. 무려 장중에는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그럼 이쪽에서 좀 가격 기간 조정이 나왔고 반등이 나왔으면 살펴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SOFC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코, 두산 퓨얼셀, SK 이터닉스, 비나텍이 있는데 미코가 기관이 9일째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거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갭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좀 저점 매수 관련된 쪽 살펴보면 어제 차 부품주들이 움직였는데 현대차랑 기아, 완성차 쪽에서도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차 인증 조작, 또 중국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제 반사의 기대감도 있고요. 또 북미에서는 또 이제 5월 달에 지난달에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인도 IPO 본격적인 절차 밟는 것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좀 덜 오른 종목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는 미국의 CPI로 인해서 국내 증시 훈풍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SOFC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와 함께 완성차 기업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손 팀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애플 관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플로 시작해서 애플로 끝났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기판 하드웨어 관련 종목들도 괜찮지만 소프트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는 iOS 18에다가 AI를 첨부할 때 MS로부터 협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들. 근데 이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조금 발작하는 모습이었죠. 그 가운데서 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나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개최로 이제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분들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 않으시다가 어제 오후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낙수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STI나 SNS텍이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
후공정 관련 종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AI 소프트웨어처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단기제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해당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완성차 부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매월 전기차 판매 동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랑 저PBR 밸류 프로그램 관련으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성차 부품 기업들도 사실 전방 기업들이 현대차랑 기아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랑 기아 대비해서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포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었는데 이 낙수효과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점진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거래 대금이 어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이익 성장폭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SL과 화신, 서현, 이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SL이 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넉넉하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화신과 서현, 이화가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모아주셨고요. 자, 양시장 출발 상황 오늘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시장 모두 1% 내외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동시효과 상황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6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의 둔화에 환호하면서 시장은 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유가증권 시장 1.4%가량 상승하면서 2,766포인트 선에 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200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 대형주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에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80선을 회복을 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예상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위부터 5위권을 봤을 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삼성전자가 2.6%, SK하이닉스는 4.8%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제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KB증권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년 만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5%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오름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1.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10위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운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도 1% 이상의 오름세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금 9위권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1.7%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저 PBR 금융과 은행주 관련 기업들도 오늘의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10위권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의 흐름은 어떨까요? 예상 체결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을 봤을 때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돈나무 언니라 불리는 캐시우드가 포함된 투자사들이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테슬라의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 시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이상 상승하면서 에코프로와 시가총액 2위권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시총의 그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긍정적인 이슈가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빅파마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한 탄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역시나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관련 대장주들 흐름
흐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은데요. HBSP 1.8%, 리노공업도 3% 이상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가량 반등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의료 미용기기 기업인 클래시스가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오늘 역시나 CPI 둔화, 글로벌 시장의 매크로적인 환경, 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에는 오늘부로 대부분의 큰 빅 이벤트들을 우리 시장이 소화하면서 어떻게 출발할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양시장이 모두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면서 78,000원 선을 탈환했고요. 어제 이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2028년에 AI 칩 관련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9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2%대 상승세,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적 기대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SK하이닉스가 3% 넘게 상승 출발하면서 22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스피가 1.2%대 갭상승으로 오늘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눈에 띄네요. 알테오젠이 4%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역시 1%대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0.8%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강한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2,762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도 878선을 지나가면서 오늘 시장 두 시장 모두 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간밤 빅 이벤트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도 1,37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한 애플이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잠시 탈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단을 보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상승불을 켜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2% 이상의 강한 불을 켜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파운드리 포럼에서 비전을 제시했죠. 신기술을 적용한 이 나노미터 공정을 2027년까지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달 초에 미국 정부로부터 현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3% 이상의 오름세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유럽에서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테슬라발 훈풍이 2차 전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도 모두 다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상승폭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흐름입니다. 현대차 0.7%, 기아 0.9%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KB금융이 눈에 띄는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 이상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지금 삼성물산과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지주사 전반적으로 오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CPI 둔화가 확인되면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연내 1회 인하할 것이다라는 점도표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2회까지 인하할 수 있다. CPI가 아직은 적용된 게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성장 관련 기업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네이버가 2.3%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9%, 에코프로가 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이 빅파마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9%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되고 있고요. HLB도 2.8%, 삼천당제약도 4%, 셀트리온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강한 시가총액에서 상승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제약 바이오 관련 섹터에 엮여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상승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봐야겠죠. 업종률 상승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상위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요. 온라인 플랫폼 업종입니다. 네이버 취직이 오늘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로 인한 기대감 오늘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2.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식료 업종 강합니다. 1.3%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업종 상승에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 보험과 같은 저 PBR 관련 기업들 여전히 흐름 좋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1.2% 오르면서 대장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다는 것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우호적인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1.3%대, 코스닥은 0.8%대 상승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볼까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8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에서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상황 1,800억 원, 1,9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조금 내려갔습니다. 6원 정도 내려가면서 1,300원, 1,370원대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서 1,368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은 조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 일본 니케이 지수가 0.67%대 상승 출발한 것에 비하면 우리 시장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상황 조금 더 분석해 볼까요? 이상일 비사님 오늘 시장 출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좋습니다. 네. 상승 하락 종목수를 살펴보면은 상승 종목수가 한 1,800개 이상 되면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한 1,800까지는 안 되고 한 1,600여 개 정도 조금 넘어선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제 쏠림 현상이 어느 섹터로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코스피 쪽에 업종을 살펴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유, 의복만 하락하고 있고 많은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전기 1%대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많은데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더 치고 나오는 모습이 좀 보인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2%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 20위까지만 보더라도 LG전자만 하락하고 있을 뿐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2%, 3.5% 두 개의 종목을 우선주까지 합치면 시가총액 비중이 한 27, 28%까지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흐름 오늘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기보다는 좀 강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어제 오늘 참 날씨가 덥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울 텐데 역대 가장 더운 달이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5월에도 가장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전력, 전선, 데이터 쪽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이 2.8% 상승하고 있고 대장주는 재룡 산업인 거죠. 그래서 최근 고점이 한 9,150원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고점까지 반등 시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가장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 섹터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네, 삐아 화장품 섹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부 종목이 좀 하락하지만 그래도 선별돼서 오늘 역시나 좀 강한 종목이 있다는 거. 네, 청담 글로벌이 16% 상승하고 있고요. 토니모리 다이소에서 굉장히 매진 행렬 이어지고 있는데 토니모리가 2% 상승하고 있는 거 눈에 띄고 소부장 종목은 워낙 상승하는 종목이 많고 또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또 잠시 후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가고 있고 특이한 점은 지금 현대차도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붙고 있습니다. 2.6% 가까이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데 자, 손윤호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셨던 분들께는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1회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동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특히 강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번갈아 가면서 강세를 보이면서도 저점을 꾸준하게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으로 구체화를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격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현물이랑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축되어 보이고 오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위축되어 보일 테지만 중장기적으로 2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시장은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음봉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최근 2개월 동안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이죠. 엔캠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제와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엔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그다음에 어제 하루 쉬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반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물론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극재 대형주들은 이틀 정도 쉬었거든요. 그다음에 전력설비도 최근에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한테 밀리면서 음봉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 양봉을 보여주면서 우상향 기준 유지가 되되 단기적으로 강했던 종목에서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종목으로 자금 이동이 확인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흐름도 지금 수급이 좀 옮겨지는 것들로 체크할 수가 있는데 현대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 넘게 지금 4% 가까이 힘을 더 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의 상승 탄력이 줄어드니까 HLB 쪽으로 쏠리는 모습, HLB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더 관심 있게 투자자들이 살펴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기대가 가장 높은 섹터는 리벨리온 섹터입니다.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사가 하나 썼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선도주자로 꼽히고 있는 리벨리온이 SK텔레콤의 AI 반도체 계열사인 사피온과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AI 시장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리벨리온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눈여겨볼 만한데요. 대표적으로 SB 인베스트먼트가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같은 투자사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BM과 반도체를 향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죠. CPI 지수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HBM 연관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력설비 관련 섹터도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력설비는 지금 한 언론사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 단지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력망 특별법은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또 다시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속 기사를 조금 더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테마주들도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라는 언론의 해석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테마주 성격이 강한 정치 테마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오름세가 나오는 건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리튬 관련 기업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강한 시세를 내뿜으면서 21%가량의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이와 함께 코오롱 글로벌도 오늘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 개발과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앞서서 AI 합병 이야기, SK와의 합병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건 SB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1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함께 엮여있는 종목이 KTCS입니다. 오늘 KTCS 역시나 종목의 흐름이 괜찮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심텍도 오늘 7%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아이폰 관련 기업들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잠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쳤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심텍과 같은 종목들도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들 함께 엮여서 움직임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농심이 강하죠. 농심이 공장을 신설한다, 증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업종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불을 펼치고 있는 게 S&D입니다. 역시나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거래량이 가장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 깊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동양철강인데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한 하락,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17%가량의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강하게 쏠리면서 13%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지금 재룡산업이 16%가량의 오름세, 삼성전자 상승폭 견조하게 이어갑니다. 2% 이상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인 삐아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개별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유념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의 특징 중 어떠한 종목 선별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번 주에 좀 상승 탄력이 나왔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엇갈리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 종목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이상해 배사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4개의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이제 첫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뭐 현대차. 개장 전 네. 탑3에서도 현대차 기아에 좀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가 최근 지난 5월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틀 전 화요일서부터 단기 평선이 또 3일선을 따라가면서 상승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6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4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뭐 올해만 놓고 봐도 누적 순매수 2위, 외국인인 순매수 2위인데 6월에도 수급이 좋은 점 계속해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어제 좀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 두 번째 종목 이제 코세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배터리 업체 그 에노빅스와의 모멘텀, 물론 이제 반도체 모멘텀도 있지만 2차 전지 모멘텀을 좀 6월부터 좀 받아가면서 좀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좀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2차 전지 쪽에서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워낙 또 오늘 시장이 또 많이 올랐으면은 좀 조정 시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도 이렇게 관심 가져볼 만한데 코스모 신소재 17만 원 이하에서는 5일선 부근에서는 좀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살펴보니까 기관이 어제까지 9일째 매수를 해오고 있고 증설 모멘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종목은 오늘 소부장 쪽 강한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STI입니다. 현재 1% 상승하고 있는데 그 리플로 장비 신규 고객사 확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좀 6월 들어서는 뭐 반등 시도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36,000원 이하에서는 좀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I까지 소외 우리가 못 봤던 반도체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손윤호 팀장님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공교롭습니다. 제 머릿속에 10초 전까지 STI가 있었는데 네. 이사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슷한 종목 좀 보자고 한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꽤 나왔고요. 그 STA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님께서 리플로 장비 말씀해 주셨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EUV 공정 쪽이라고 해서 약간 SN STEC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N STEC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발 매출 비중이 있고요. 근데 실적 어닝 쇼크에 따른 선반영은 있었고 오늘 삼성전자의 파운드 포럼에 강한 변동성을 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후장에 쭉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두 번째로 AI 소프트웨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미용기기랑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강한 순매수에 나온 다음에 오늘 단기 차익을 보이고 있다면 로봇이랑 AI 소프트웨어는 점진적인 우상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를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나오면서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 변동성이 제일 강한 종목 역시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트 소프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변동성과 실적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 설비 보고 있었는데요. 성장성이 엄청 강하면서도 화장품이랑 의료 미용기기 대비해서 약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섹터가 전력 설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제 구리 가격이 기간조를 거치고 있었고 중국에서 구리 재고가 좀 많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기준금리 동결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신년물 채권금리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까지도 구리 가격을 봤는데 구리 가격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오늘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은 효성중공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전선주 중에서는 조금 멀티플레이어로 보이는 종목은 좀 일진전기가 아닐까 그리고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살펴볼 전력 쪽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곤변 앵커가 말해줬던 국회에서 입법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키포인트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희 비서님의 핵심 키포인트 뭘까요? 네, 저는 종목 하나,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오늘 당장 8만 전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8만 돌파 카운트다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님께서도 그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늘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깜짝 실적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텔에서 올해 1.8나노 공정 도입한다고 했고요. TSMC에서는 2년 후에 1.6나노 양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1나노 공정 양산뿐만이 아니고 파운드리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플러스 알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포럼 내용에 좀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경제 지표 확인 후 성장주 위주 접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네. 그 투자 전략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죠. 코스피 현선물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주 데이터를 본다고 한다면 일단 현물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매도세가 나왔었죠. 근데 어제 매수세가 나오면서 미체결 약정이 줄다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방으로 형성되어 있던 포지션을 코스피가 200 선물로 다시 미체결 약정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인한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랑 이상형 이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사님께서 소개해드린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개장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출발 어떻게 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SL을 제시해드렸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자동차 관련 부품주 SL 실적도 좋고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한 번 더 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매수가 오늘 시초가에 41,600원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목표 가격은 47,500원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과연 SL 어제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올라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으로 상승 탄력은 좀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기아도 오늘 좋은데 SL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한번 투자하시는데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 시초가 공략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좋은 분위기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이수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향 기판, 특히 MLB 산업의 수급 개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주요 매출처인 북미향,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북미 매출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신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전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이런 AI 반도체용, AI용 데이터 센터 관련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역시 동종 피어 업종으로서 AI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수록 이수페타시스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애플도 AI 쪽에 온디바이스 AI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된다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가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지금 상승 탄력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자, 지난달에 이수페타시스가 54,900원까지 갔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전고점 돌파해서 6만 원까지 저희가 눈높이 높여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저희가 이수페타시스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 계속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수페타시스 변동성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시세 잘 분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해드릴 테니까 저희 데일리 TV와 끝까지 오늘장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ve stated that we do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네, 오늘 마켓나우 일부 FOMC에 대한 심층 분석 시간으로 시간을 꾸려보겠습니다. 6월 FOMC가 공개가 됐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CPI와 함께 FOMC가 모두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단석을 알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포인트가 모두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FOMC 결과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경제정책부 최정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금리에 대한 이야기, FOMC 결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좀 오갔습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날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금리 점도표인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한 차례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연말 금리 중간값은 4.6%였는데 이번에 5.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내다보다가 이제 한 차례로 수정된 것인데 시장에서 연내 두 차례 인하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이보다는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뒤 열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달래기에 나섭니다. 금리 점도표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FOMC 의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이 연말 금리를 4.75에서 5%로 내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7명은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또 4명은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즉 두 차례 인하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와 관련해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간밤 FOMC 결과와 함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도 같이 나왔는데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비 보합을 나타냈고 전년 동월비로는 3.3% 올랐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월비 0.2%, 전년 동월비 3.4% 올랐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씩 하회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에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시장에 형성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지는 않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미국 국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CME 회드워치에 따르면 연말 금리가 4.75에서 5%일 확률은 40% 초반대로 전일 30% 후반대보다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연내 3회에서 1회로 인하의 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성명서가 공개가 됐을 때 추가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또 긍정적으로 시장에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핵심 CPI 같은 경우에도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도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이 이번 공개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수정을 했습니까? 연준은 경제 성장률은 유지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더 오른다고? 예, 네. 맞습니다. 네. 올해 개인 소비 지출, 이제 PCE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월에 2.4%에서 이번엔 2.6%로 높였고 근원 PCE 물가도 2.6%에서 2.8%로 높였습니다. 내년 물가 수치도 각각 2.3%로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2026년부터는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3월과 같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종전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어 점차 노동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실업률은 4.0%를 유지했지만 내년엔 4.1%에서 4.2%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물가는 더 오르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조금 우려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것 같은 시그널이 지금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튀는 신호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씩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최근에 마이너스 9%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은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5월부터 서서히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4월 지표들이 5월부터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부터는 미국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들이 형성될 수 시작했습니다. 근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27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미국 고용 시장이 아직은 견고하다고 판단했는데 많이 높게 나왔죠.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발표됐던 4월 구인 및 이제 이직 보고서에선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다든지 ADP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 건수가 17만 3천 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아시다시피 이제 4월부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하회했습니다. 연준이 2022년에 워낙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언젠가는 망가질 것이고 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가 다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기대가 꺾였다가 이런 행태들이 작년 내내 지속됐는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FOMC 결과 연준이 금리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선 연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꺾을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기대가 꺾였을 경우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상황을 이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CPI가 공개되고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주요 IB들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두 차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CPI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반영되게 된다면 점도표가 또 수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번까지 금리를 동결하면서 7회 연속 금리 동결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과는 조금 다른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세계에서 미국과 다른 선택을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요. G7 중에서는 캐나다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유럽 국가들이나 서방 국가들이 많은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들 나라와는 이제 경제와 물가 상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1%대로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를 내렸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또 스위스, 스웨덴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유로존 물가 전망치를 각각 2.3%, 2.0%에서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한 2.5, 2.2%로 조정하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좀 이례적으로 봐야 할 텐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제시한 근거는 내년 4분기쯤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작년 9월, 12월, 올해 3월, 6월 이렇게 4번이나 전망을 해봤더니 내년 4분기 물가 전망치가 1.9, 2.0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전망의 신뢰성, 경고성 등을 감안해서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엔 데이터 디펜던트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화 정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는 포워드 로킹으로 전망, 방향성에 기반을 두고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으로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물가 상승률은 2022년의 10월에 10.6%로 고점을 찍고 1년도 안 된 그 작년 9월에
4월에 5.2%, 최근엔 또 2.6% 이렇게 절반씩 낮아졌으니까 물가가 시간이 갈수록 둔화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상향 조정됐지만 올해 기준으로 0.7, 0.8%에 불과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5월부터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물가 상승률 둔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그 4월 물가 상승률 2.7, 또 근원 물가 상승률도 2.7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자체가 목표치에 가깝게 다가갔다고 보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제 성장세가 그리 탄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반에 불과한데요. 또 1분기 성장률도 연율 1.7%인데 이것도 캐나다 중앙은행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금리를 내렸다기보다는 둔화하는 경제 성장,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 등을 지켜보니 물가 재반 여건들이 약화되고 있어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막 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유럽이 진짜 망하기 직전이다. 네. 유럽 경기 너무 힘들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역시나 그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네, 그렇죠. 네, 잠정치만큼의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탄탄하다. 개인들은 힘든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은 잘 나오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물가 상승률만 보면은 5월에 헤드라인 기준으로 2.7%, 그다음에 근원 물가 기준으로 2.2%로 각각 2달째, 석 달째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린 나라들보다 크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점은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1.3%로 깜짝 성장을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2.5%로 높아졌습니다. 주로 수출 경기에 의한 것이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로 수출보다는 내수 경기가 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할 것이라는 좀 확신은 부족해진 모습입니다. 하느니 이제 연말께 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지만 하반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에서 2.4%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0.1%포인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망치를 수정한 것은 그만큼 목표치 도달 가능성에 좀 불안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금통위 이사록이 이틀 전에 공개됐습니다. 그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의 금통위원만 물가가 기준금리 인하 조건에 점점 부합해 간다고 평가했고 나머지 4명의 금통위원들은 물가가 목표치 도달에 확신하기 어렵다.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 또 고물가를 경험한 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안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물가를 중점에 두고 통화 정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명은 좀 중립적인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경제 성장률이 탄탄하게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금리 인하 늦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랑 지금 금리 차가 역전이 된 게 너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화가 없을 걸로 전망되는 점. 네, 맞습니다. 그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네.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와 관련해 그 천천히 서두르자. 라는 역설적인 이상한 표현을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연내 금리를 좀 내리고 싶다는 의지 정도의 표현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 섣부른 금리 인하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2일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그 섣부른 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서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너무 늦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경우에 내수 회복세 약화, 연체율 상승 지속 등으로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 수준이 1,370원대 가까이 높은 수준이고 또 유럽이나 캐나다와 달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우리나라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 6개월
9개월째 오르고 있습니다. 또 근원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 9월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6월부터는 다시 올라갈 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1.5%였던 그 202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금리를 일찍 내렸을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마 B2일 텐데요. 서울 지역 전체 지역구에서 주택 가격이 최근에 올랐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좀 들썩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또 은행권 대출은 4월, 5월 2달 연속 6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께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리는 게 현재 한은의 정책 스탠스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너무 늦게 된다면 우리 시장의 내수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점도표 자체가 지금 1회로 축소가 됐긴 했습니다만 시장은 물가 둔화에 좀 힘을 주고 있다.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예상했던 빅 이벤트들을 다 소화해냈습니다. 양시장이 일단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알아볼까요? 네, 5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또 선물 옵션 이제 만기이기도 하고, 이제 어제, 금리 관련, CPI 관련과 이제 금리 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복합적으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선물 쪽에서는 그 1조 이상 가량 흐름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6월물이 아닌 이제 9월물로 인해 시장에 대한 롱 전략이 조금 통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로 있으면서 향후에 이 관련된 법안이 입점이 철회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중국 우시에텍 같은 경우 급등을 했던 측면이 있었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 ST팜이나 바이낸스가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그 관련된 얘기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향후에 좀 지연된 건 맞긴 하겠지만은 이제 추후에 시간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흐름이다 얘기하면서 오늘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저께 나온 이제 데이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6월 10일과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가 북미 화장품 수출액이 중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북미향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강한 상승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 아마존도 국내 뷰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화장품이나 여러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흐름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 이런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월달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HBM3 양산을 예정대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고, 지금 물론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만큼,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컬테스트 이슈가 다시 재점화되었을 때 관련주를 이제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테크닉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추후에 삼성전자 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렉나자 결국엔 8월 22일 날 이제 FDA 승인이 그 시점이긴 하겠지만은 조기 임상 승인이 굉장히 막바지에 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그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황여행과 오스코텍 좀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올해 9월 달쯤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조금 올라온 만큼 최근에 로봇주도 상승하고 있다가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3분기 두사 로보틱스도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이오와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도 이제 조금씩 늘리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이나 바이오주도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